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9강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법 문제가 되겠고요. 1번 있는 부분부터 가볼게요. 위치가 나와 있고 employee에 s가 붙어 있어요. 자, 어떤 문제입니까? 이것도 역시 주어 동사와 연관된 문제죠. 위치는 관계대명사가 될 것이고 이것의 선행사에 따라서 employee에 s가 붙을 것인가 붙지 않을 것인가 혹은 뭐 수동이 돼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좀 읽어보면요. The essence, 첫 문장만 좀 읽어볼게요. 전체적인 흐름을 그나마 조금 파악하면서 가는 게 도움이 되니까. The term genius, 천재라는 이 용어는 can be traced back. 자, be traced back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이죠. 그죠? traced back.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라틴 단어인 ingenium이라는 단어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자, 이 ingenium이라는 단어는 natural talent, natural born talent라는 단어래요. 그죠? 선천적인 뭐 그런 재능이란 뜻이죠. 오케이. 어쨌든 그다음 the essence of this talent is 자, 이 재능의 본질은 is seen as이요. be seen as가 되면 뭐뭐라고 여겨지다 간주되다라는 수동태 표현이죠. 아주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 오케이. 이 재능의 본질은요. 뭐라고 보여지냐 하면 is original productivity. 여러분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얘가 당연히 우리가 오리지널 하면은 떠오르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원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원조 우리가 원조 부대찌개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원조의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제일 원조라는 건 제일 처음이란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뭔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독창적인 거예요. 자, 이 뜻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리지널이란 단어는 독창적인이란 뜻이 있다. 알겠습니까? 이거 예전에 좀 옛날 얘기긴 한데 10년도 넘은 얘기긴 한데 수능에서 오리지널리티가 나왔어요. 오리지널이 독창적인이란 뜻이라면 그렇다면 오리지널리티란 단어는 뭐겠습니까? 독창성이란 뜻이 되겠죠? 자, 이 단어를 학생들이 많이 몰라서 이 지문이 되게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빈칸 문제를 많이 틀렸던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거 꼭 알아두세요. 원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최초의 뭔가를 발견하고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독창적인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자, 아무튼 이 재능의 본질은 독창적인 생산성이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자, 그러면 위치의 선행사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은 콤마가 찍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productivity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뒤에를 읽어봐야 되겠죠. employee는 어떤 뜻? 고용하다라는 뜻이지만 이게 이제 고용이 아니라면 use의 의미, 뭔가를 사용하다는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아시죠? employees confident intuition 단어 다 중요하네요. confident는 뭔가 자신감 있고 대담한 거 이런 거죠. 그다음에 intuition은 직관, 직관. 그다음에 access는 접근하다. access는 조금 이따 얘기할 게 있는데 어쨌든 창의력에 대한 새로운 분야에 접근하기 위한 어떤 대담한 자신감 있는 그러한 직관을 사용한다. 뭐가요? 뭐가요? 이 뭐 선행사는 탤런트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오리지널 프로덕티비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단수죠. 그리고 이 오리지널 프로덕티비티가 사용하는 건 또 맞는 거죠. 그러니까 S 붙은 거 맞죠. 됐죠? 예, 넘어가고요. 자, 2번은요. 이거는 이때 강조 구문이야. it was not until that 구문. 요거는 좀 이따 키 센텐스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맞았습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오케이.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3번도 콤마, 이거는 콤마 위치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콤마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콤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또 연결을 좀 시켜 보도록 하죠. 근데 여러분 위치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이 어때야 합니까? 완벽하면 안 되죠. 불안해야 되죠. 근데 한 가지를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위치절의 주어가 genius죠. 천재. 그 다음에 must be considered라는 수동의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어가 나오고요.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수동이 된다면 얘는요. 완전한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게다가 여기는 또 어떤 구문이 있냐면 be 주어가 나오고요. be considered to be A. 여기서 이제 to be는 생략될 수 있고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주어는 A라고 간주된다요. 주어는 A라고 간주된다.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천재는 간주되어야만 한다. 뭐라고요? The very opposite of a spirit of imitation. imitation은 뭐예요? 모방이죠. 모방의 영어, 모방의 정신과 매우 반대, very opposite니까 아주 반대라고 여겨져야만 한다. 자, 완벽한 문장이 왔죠. 예, 그러면 위치는 틀렸습니다. 그죠? 이거 틀렸고 정답은 3번이고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in 위치로 바꿔야 돼요. 근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오늘 키센텐스에서 공부할 게 좀 많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3번이 틀렸고요. 4번, 5번을 좀 살펴보죠. In addition, 게다가 칸트는 established that. 자, establish가 설립하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뭐 어떤 학교를 설립하다, 어떤 기관을 설립하다 이렇게도 많이 쓰이고요. 물론 물리적 개념으로 설립하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요. 우리 근데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앞에서인가요? 독해 연습인가요? 이게 뭔가 규정하다, 규명하다 이렇게 어떤 사상이나 이론들을 정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칸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이론을 정립했다 이런 말 알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도 establish가 쓰여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칸트는 establish했다, 뭔가 정리해줬다, 정리해서 말했다, 정립했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오케이? 자, 단어의 어떤 유연성 길러야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genius cannot indicate scientifically. 이 천재라고 하는 애들은 cannot indicate요. 보여줄 수가 없다. indicate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제시하는 거죠. 제시할 수가 없다. 뭐를요?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가 없다. 뭐를? How it brings about its product. 자, bring about은요, 여러분, cause의 의미예요. cause. 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어떻게 야기했는지를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 But rather,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나레이 법비 구조죠. 보여줄 수 없고 그 대신에 but rather gives the law as nature. 그죠? 직역해보면 준다 규칙을 자연으로서, 규칙을 자연으로서 준다는 뜻이니까 이 규칙을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 애들은 뭔가 이게 과학적으로 딱딱딱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4번은 뭐냐 하면은 이 scientifically 부사가 나온 거거든요. 부사가 맞냐 틀리냐. 근데 얘는 결국에는 과학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가 되기 때문에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예,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보면요. 5번은 이제 앞에 and가 있는 걸로 보아서 병렬 구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만약에 맞다면 어디랑 병렬이 돼야 될까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죠 뭐. 자, 그러므로 헨스는 그러므로죠. Where an author owes a product to his genius. 이게 좀 어려운 문장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데 where이 있잖아요. where이 부사절로 쓰이면 원래 부사절로 잘 안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사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약간 when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When you study 이런 거 부사절. 네가 공부할 때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뒤에 이제 주어동사가 나와야 좋아야 되잖아요. 네가 공부할 때 너는 뭐 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where는 이런 식으로 잘 안 쓰여요. 근데 쓰이게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약간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if 정도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in case가 뭐죠? 뭐뭐한 경우에 어떠할 그러니까 약간 when처럼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 where는요, 여기서는 if와 in case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 어떤 작가가 owes A to B예요. owe A to B가 되면은 B에게 A를 빚지다 이런 뜻입니다. B에게 A를 빚지다. 그래서 그의 천재성에 his genius니까 그의 천재성이에요. 여기서는 오케이? 천재성에 상품을 빚졌을 때 이게 뭔 말입니까?
앞에서 칸트가 뭐라고 그랬죠? 천재라고 하는 애들은 과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알려준다 규칙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자신의 천재성에 빗져서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천재적으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he does not himself know. 이거는 himself는 그냥 강조해요. 이거 없어도 되는 애입니다. 그는 스스로 알지 못한다. 뭐를요? How he conceived the ideas요. 자, conceive란 단어도 중요하고요. 이거는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품다. 머릿속에 뭔가 어떤 생각들을 품는 거를 conceive라고 해요. 사실은 이거 임신하다 할 때도 conceive라는 말을 씁니다. 뭔가 이렇게 품는 개념. 그래서 어떻게 그가 이 아이디어를 품었는지, 어떻게 생각해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 nor is it. 이것도 도치구문이죠. 부정어 도치. 또한 뭐뭐도 아니다 이거죠. In his power to invent the like at pleasure or methodically. 자, 이거는 좀 어려운데 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여기가 is의 is이 가주어고요. to invent가 진주어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단어 좀 볼게요. 더 like가 나왔죠. 더 like가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모조품 이런 뜻이다. 비슷한 물건. 그 다음에 at pleasure 이란 단어는 자기 마음대로 뭐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오케이? 그리고 methodically는 체계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뭐뭐 또한 아니다 라는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 체계적으로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는 invent, 개발할 수 있는 힘도 이런 것도 not in his power, 그의 힘 안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떻게 자기가 이러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막 내 맘대로 체계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도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천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이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되게 어려운데 여기에 communicate가 결과적으로 요 invent와 to invent와 병렬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3번에 답이 쉽게 나와서 그렇지 이게 5번에서 답 줬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잘. 일단 이게 to 부정사거든요. 그래서 to communicate. 그러니까 여기서 발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했죠. 또한 전달할 수 있는 힘도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전달할 수 있는 힘도 없다. 뭐를요? The same, 똑같은 것을요.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도 없다. In such precept요. 그러한 지침으로. 그러한 지침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설명서라고 생각하세요. 설명서. 그러니까 설명서를 내가 뭘 만들었어. 천재가 A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기도 몰라. 그냥 하다 보니까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똑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리고 또 되게 어려운 구문이 나왔는데 search 일단 as잖아요. search as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좀 할게요. search as는 뒤에가 a라고 한다면 a와 같은 이렇게 해석하죠. a와 같은. 근데 만약에 search a as b가 되면 b와 같은 a예요. 오케이? b와 같은 a. such friend as you. 너와 같은 친구. 이렇게. such as friends. 친구와 같은. such friends as you. 너와 같은 친구.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이 precept가 a가 되고 요 뒤에가 b가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as를요. 의사 관계대명사 혹은 유사 관계대명사라는 아주 어려운 어법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관계대명사가 뭐냐면 doctor가 아니라요. 의존적으로 사용되는 관계대명사. 다시 말하면 search as는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search 뒤에는 as가 나오는데 얘가 관계대명사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위치 같은 느낌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죠. 일단은 여기를 이건 여러분 내신 안 하는 학생들도 공부해두면 좋으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위치로 바꿔놓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Which would put them in a position to produce similar product요. 일단은 여기가 앞에 있는 포지션을 꾸며주고요. produce similar product니까 비슷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포지션에 자 put A
in B가 여기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를 B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 others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슷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 포지션에 둘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교훈, 이런 방식, 이 지침이나 교훈을 주는 방식으로 남들에게 똑같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자, 해설지 한 번만 읽을게요. 여기서만. 따라서 작가가 천재성 덕택의 어떤 결과물을 낸 경우 그는 어떻게 그 아이디어들을 품게 되었는지 자신은 알지 못하고, 또한 그의 능력 안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든 체계적으로든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결과물을 만드는 위치에 놓일 수 있게 하는 지침으로 동일한 것에 전달해 주지도 못한다. 이게 말이 어렵지만 무슨 말이다? 어떤 설명서를 주고 막 설명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게끔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정도 이해되죠? 일단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들 좀 곱씹어 봐야 돼요. 조금 이따 센텐스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할게요. 단어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했던 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 벌써 수업이 16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텀은 용어란 뜻이고, 지니어스는 천재와 천재성 둘 다 알아두시고요. be traced back, 뭐뭇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오케이. 에센스는 여러분 본질이란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본질, 알겠죠? 자, 오리지널 아까 공부했어요. 독창적인, 오리지널리티 하면 독창성이라고 했고요. 프로덕티비티는 생산성 혹은 효율성 둘 다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employ는 고용하다 말고 사용하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 거고 대담한 거고, 그다음 intuition은 직관이라는 거. 그다음 access는 잠깐 좀 보고 넘어갈게요. access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거든요. 형태도 똑같고. 근데 동사로 쓰일 때는 전치사 to가 안 붙습니다. 요걸 알아두세요. 그냥 access 뭐뭐에 접근하다. to가 안 붙고요. 근데 access가 명사로 쓰일 때는 뒤에 to가 붙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의 접근, 이렇게 해석합니다. access to the area, 그 지역으로의 접근, 이렇게. 아시겠죠? 동사로 쓸 땐 to가 안 붙고. 이건 옛날에 사실 문법 문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brilliant는 아주 뛰어난,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inspiration, 영감이죠. 뭔가 이렇게 북돋아주는 영감. significance, 중요성 이 되겠고, so called는 뭡니까? so called는 소위, 이른바 말하자면 뭐 이런 뜻이죠. 그죠? spread of imitation, 뭐죠? 모방 정신 같은 걸 말하는 거고, establish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 설립, 물리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설립하는 것도 되지만 이성적으로 뭔가를 규정하고 규명하고 제한하고 이런 의미도 된다는 거 꼭 알아도, 정립하고 이런 뜻. 그다음 indicate, 뭔가 제시하다, 보여주다. 그다음에 hence는요, 그러므로란 뜻이죠. 이거. 그래서 thus와 therefore까지는 최소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 to B, A를 B에 빚지다. A는 B 덕분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A를 B에 빚지다. A는 B 덕분이다. 그 다음 conceive란 단어, 생각하다, 품다, 뭔가 생각을 품는 거, 이런 느낌. 그 다음에 the like가 되면은 비슷한 것, 유사한 것, 이런 뜻. 아니, 이게 좋아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the like가 되면. 그러니까 like가 명사로 쓰이면 좋아하는 것이라는 뜻과 비슷한 것, 두 가지 뜻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at pleasure는 자기 마음대로, 이런 뜻이죠. 마음대로. 그다음 methodically, 방법적으로, 이런 뜻인데 약간 systematically, 약간 그 체계적으로, 이런 뜻.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전달하다. 이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보고, 자, 근데 키센텐스도 공부할 게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한 10분은 걸릴 것 같아요.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문장은 이거 이제 수동태만 좀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도 수동태 be seen as 뭐뭐라고 여겨진다, 간주된다. 그리고 뭐 이건 아까 문제 나온 거 넘어가고, 이거 access에 to가 안 묻는다는 거, 이거 그것 좀 알아두세요. 3번은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주어가 the person이겠죠.
동사는 has genius 이렇게 묻고 동사가 여기 있죠. 그러면은 who has genius 여기선 천재성, 그죠? 천재성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a brilliant creative power 아주 뛰어난 창의적인 힘 이거죠. 이거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also known as 자 be known as죠. be known as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재라고 알려져 있다. 여기선 천재, 여기선 천재성. 오케이. 자, 4번이 중요합니다. 4번은 not until 구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원래 이제 문제에서 대시 나오긴 했지만 그거와 별도로 서술형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써드릴게요. 원래 문장이 뭐냐 하면 원래 문장은요. People did not begin to describe an artistic, creative potential or the source of inspiration as genius. 이겁니다.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이걸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사람들은 잠시만요. Until the Renaissance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았다. describe 묘사하는 것을 뭐를요? 예술적인 창의적인 능력, 재능을 어떤 포텐셜 잠재력을 그죠? 예술적인 창의적인 재능을 아니면 여기서는 일단 describe도 ASB의 형태죠. ASB니까 보면은 예술적인 창의적인 능력과 그다음에 영감의 근원을요 천재성이라고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다. 언제까지는 르네상스 때까지는. 자, 이거는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가 된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천재성이라고 이제 묘사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중간에 좀 끊겼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장을 다시 처음부터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좀 끊겼어요. 다시 여기서부터 볼게요. 빨리 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People did not begin to describe an artistic, creative potential or the source of inspiration as genius until the Renaissance. 자, 이게 르네상스죠. 자, 이게 원래 문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원래 문장입니다. 원문.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죠.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은 이건 describe ASB의 형태죠. 그러니까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잠재력과 아니면 영감의 근원을, 영감의 원천을 천재성이라고 묘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묘사라기보다 그냥 간주라고 해석하세요. 제가 항상 ASB의 형태가 되면 간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여기는 걸로. 오케이? 자, 이런 거를 천재성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지니어스 틀렸죠. 오케이? 언제까지는요? 르네상스 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 때부터는 뭐 했다는 거죠? 르네상스 때부터는 이 잠재력과 원천을 이제는 천재성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중에 서술형 나올 수 있는 거. 얘를 not until 도치 구문으로 바꾸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not until 도치 구문. 엄청 유명한 구문이에요. not until 도치는 뭐냐면요. 부정어 도치라는 건데 이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until이 품고 있는 절. 여기는 구네요. 여기까지. 이거죠. 그쵸? 이거는 그대로 복붙을 하시면 돼요. 복붙. 오케이. 자, 그럼 이만큼 지워졌죠. 그리고 not도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원래 문장은 people did begin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그죠? 이렇게 가는 건데 도치를 시켜주면 돼요. 어떻게? 동사를 앞으로 빼고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Not until the Renaissance did people begin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치구문. Not until 도치구문. 아시겠어요? 자, 3번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위에 4번 문장. 이때 강조구문 바꾸는 거죠. It was not until. 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바꾸죠? Not until. until이 품고 있는 애는 그대로 온다. 요것만 잘해도 쉬워요.
그대로 온다. 오케이. 자, 그리고 that을 써주면 돼요. that 쓴 다음에 여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오케이. 어떻게 써주면 되죠? people did begin. 자, not은 빼야 되죠. 그죠? did begin to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유의할게요. 여기는 원래는 부정어기 때문에 didn't begin이 된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부정어가 아니면은 did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여러분 안 틀려요. 이 문장을 만약에 바꾸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도 안 틀리는데, 여기는 원래 이제 did는 없어지고 원래대로 보자면 얘를 begin으로 과거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아시겠죠?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고요. 자, 이거 바꾸는 거, 자, 진짜 이해 못하면 암기라도 하세요. 알겠죠? 엄청 중요합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The key significance for invention is, 발명에 대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that the so-called genius, 자, 소위 말하는 이 천재성이라는 것이 발전시킨다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 that no one has previously had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예전에 아무도 갖지 않았었던 아이디어. 그러면 이 that은요 동격이 아니에요. 얘는 어떤 아이디어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도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알겠죠? 요거 관계 대명사, 이거는 접속사. 됐고요. 자, 그래서 in the words of Kant,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이거 이니치라고 했죠. 이제 칸트의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겠죠. 여기죠, 사실은. 네. Genius must be considered the very opposite of a spirit of imitation. 뭐라 했습니까? 아까 했죠. 천재라고 하는 것은 모방 정신의 바로 반대.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 정신의 바로 반대라고 간주되어야만 한다. 됐죠? 자, in addition. 이거 in addition과 hence, 우리 아까 hence 있었죠? hence가 바로 다음 문장에 있었네요. 네, 여기 이렇게 두 개 있네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연결사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삽입 문제, 순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두 문장 주의하세요. 알겠죠? 자, 게다가 칸트는 이거 아까 establish 뭐라고요? 정립하였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 어려우니까. A to B는 B에게 A의 빚을 지다. A는 B 덕분이다 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where은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 if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작가가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의 천재성 덕분이라면, 다시 말하면 천재성으로 그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는 자신도 모른다. 자, 이거는 생략해도 되는 거라고 했어요. 강조니까. 자신도 모른다. 뭐를요? 어떻게 그가 생각을 해냈는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nor is it 도치. nor이라는 부정어가 나왔기 때문에 도치고, 또 it은 가주어. 그리고 여기에 to invent와 여기에 to communicate가 진주어.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체계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발명할 수 있는 힘도 그 안에 없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힘도 없다. 예, 그러한 어떤 지침으로, 어떤 지침? 여기서 as는 위치와 같은 관계대명사 역할, 의사 관계대명사, 의존적으로 사용되는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특수한 경우에 서치가 있기 때문에 as가 나와서 위치의 역할을 대신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것을 대신한 위치로 바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꿔도 됩니다. 대신한 위치로 바꿨을 수, 관계대명사 역할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as도 되고요. 됐죠? 자,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했네요. 그죠? 중간에 살짝 끊긴 게 있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어법 지문이지만 어법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천재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화 한번 읽어보고 끝내죠. 자, 천재성이 되겠고요. 여기를 좀 보죠. 천재성은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다.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결과물이 나온다.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재성으로 결과를 낼 경우에 어떻게 품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남들에게 알려줄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네, 이거 하나 갖고 30분 했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질문이니까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공부하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4번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